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거시경제학은 실업 및 노동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실업과 노동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자연 실업률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실업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 경제학 원론 시간에서도 배운 건데요. 그 고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고용률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내에서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PPF 배웠을 때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점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GDP 차원에서도 적게 생산한다는 거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 포텐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과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그런 생각들, 철학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거시경제학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또 거기다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꾸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지표로 자연 실업률을 얘기하고요. 그 자연 실업률을 구함을 통해서 자연 실업률에 맞게 어떻게 장기적인 안정 상태에 맞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그럼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냥 실업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변수, 거시경제 변수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왜 그것을 지표로 삼고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라는 건요, 특히 거시경제는 호황과 불황 또는 업과 다운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들을 예측하고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 호황과 불황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기적인 어떤 경제의 변화, 침체와 호황, 이렇게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오랜 시간 동안의 플랜을 짤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타겟으로 잡아야 될까? 그러면 그중 하나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연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좀 더 높게 있는지 낮게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평균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경제 속에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 장기적으로 안정 상태에는 실업률이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연 실업률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뭔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실업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현재 상태에서 자연 실업률과 현재 실업률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의 정책들, 어떤 식의 관점들, 어떤 식의 이론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쭉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뭔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는 Unemployment Rate이 있죠. 실업률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U에다가 L로 나눠준 거 그렇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내용도 잠깐 후에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드릴 테지만,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실업률의 평균, 이 경제 실업률 주위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의 어떤 점들을, 중간점들을 쭉 이어놓은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높게 나타나는 실업률보다 자연 실업률은 낮을 거다. 왜냐하면 이 쭉 흘러가는 실업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들 중간점으로 평균 내가지고 안정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가동될 것인가라,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를 나타낸 것이 자연 실업률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서 보통 때 실업률이 아주 높게 현실적으로 높게 나타날 때 자연 실업률이란 거는 그 수치보다는 낮은 정도로 나타날 거고요. 경기 호황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가지고 실업률이 아주 떨어졌을 때 보면 그 실업률 자체보다는, 아주 낮았을 때보다는 평균이니까 조금 더 높은 상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을 보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향을 자연 실업률은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비춰가지고 뭐 데이터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요,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실업률 자체를 구할 때 경제활동 인구수를 L이라고 합니다. 레이버에서 온 L이고요. 경제활동 인구수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취업자, employed 해서 E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unemployed U라고 쓸게요. 그러면 실업률 자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 자체는 U 나누기 L입니다. L분의 U죠. 그게 unemployed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뭐 국가마다 조금씩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성인 인구, 뭐 적절한 나이 수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수준, 법적으로 임금을 벌 수 있는 나이 수준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인구수로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면 빠지겠죠. 그리고 군대 간 사람들도 원래 빼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자들,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뺀 그 수치로 경제활동 인구를 나타냅니다. 그 경제활동 인구를 여기서 모형에서는 L로 표현했고요. 그럼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unemployed라고 해서 U라고 나타내고, employed 하면 E로, 고용자들, 취업한 사람들을 E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은 뭐다? U 나누기 L, L분의 U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모형에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부터, 가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거, L이라는 거, 사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인구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근데 가정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분모가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모형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L은 그냥 고정돼 있다, 외생적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L이 고정돼 있다고 봤을 때 특정한 뭐 시점에서 이제 U와 E가 변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현상을. S라는 걸 정의해 보겠습니다. S라는 거는 실직률을 S로 정의를 할게요. 실직률. 그럼 실직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취업됐던 사람들,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unemployed로 변하는 비율을 S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개념을 변수 하나를 더 도입을 할게요. 스몰 f로 쓰고요. F를 구직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직률이라는 거는 어떤 비율인데, 율이니까. F라는 거는 unemployed, 실직을 한 사람들이 취업이 되는 구직률, 취업자로 변해가는 그런 직장을 얻어가는 비율, 구직률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변화들, U에서 E로 변하고 E에서 U로 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따른 변화들을 계산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S와 F 그 두 개의 율의 변화에다가 원래 분모했던 L, 그 다음에 E, U, 요 변수들의 변화로서 뭔가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했던 거 L은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는 고정돼 있는 걸로 가정하고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와 F도 사실은 뭐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 내에서는 결정되지 않고 밖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로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에서 실업으로 이렇게 취업과 실업의 그 전환점, 취업이 된 사람과 실업이 된 사람들이 정해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취업된 사람들, employed가 있을 거고 unemployed가 있는데 employed에서 unemployed로 바뀌는 거 S에다가 2 곱해주면 그 총량이 되겠죠. 그 시점에서 취업자가 실업자로 변해가는 총량이 될 거고요. 그 U를 원래 그렇게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업에서 취업으로 변해가는 거 구직률 F에다가 unemployed U 곱해주면 그 양이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취업과 구직, 그러니까 실업에서 취업으로 바뀌고 취업에서 실업으로 바뀌는 두 부분의 인구수가 동일하다면 변화가 없겠죠. 그 경제 내에서의 실업률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S 곱하기 F가 S 곱하기 2가 F 곱하기 U하고 같아지는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개념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이제 동태 분석이라는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수로 우리가 생각하는 월별로 나눠 가지고 했을 때는 차분 방정식이라는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 수학적인 방법론을 쓰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연속적이라고 가정하고 풀 때는 미분 방정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방식을 써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함을 통해 가지고 안정 조건 또는 안정 상태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안정 상태에 이르러지는 것, 거시경제를 안정 상태에 이르러지는 그 균형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롱런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는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조건이 만족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SE가 FU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안정 상태 달성될 거다. 그러니까 안정 상태 조건이죠. 안정 상태 조건식 하나를 그 개념을 통해서 도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균형 실업률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자연 실업률 상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래 포텐셜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상태의 실업률, 자연 상태의 실업률이 어떤 조건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업률이라는 거 우리 U 나누기 L이었습니다. 그렇죠? U 나누기 L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 원래 구했던 FU가 SE하고 같아지는 그 안정 상태, 안정 조건에서 우리가 U하고 E가 있는데 E는 사실 L과 U의 관계, 그러니까 실업률과의 관계를 취업률과 구직률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해서 E를 다른 변수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치할 수 있을까요? 노동 총량에서 U를 뺀 것이 E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F 곱하기 U는 S 곱하기 괄호 씌워서 L-U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식을 이용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건이 나왔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써보면 FU는 SL-SU가 될 거고요. 그거를 U와 L의 관계, 그러니까 U 나누기 L 형식으로 실업률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직률과 실직률 사이에 이제 관계식이 유도되겠습니다. U 나누기 L은 S 나누기 S 플러스 F, S 플러스 F 분의 S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게 장기 상태, 안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U 나누기 L, 그 자연 실업률 상태는 S 나누기 S 플러스 F, S 플러스 F 분의 S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해봤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요 지표들만 보고 S와 F의 지표들만 보고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직률을 줄이거나 구직률을 늘리거나 그러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자연실업률이 낮춰질 수 있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실직률을 줄이는 거죠. 일하고 있는 데서 자꾸 실직되는 그런 비율을 줄이고 인플로이드 된 사람들, 취업된 사람이 실직되는 율을 줄이고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직률, 직장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게 실업인 사람은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펴 나감으로써 자연 실업률 상태를 낮추고 그 낮춤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그 노동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업이 존재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unemployed 된 사람이 바로바로 100% 취업이 된다.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 취업이 된다. 아니면 정보,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취업을 할 수 있다. 아주 효율적으로 취업이 된다. 그러면 F가 어떻게 될까요? 구직률이 100%를 다루고 있다.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가 1이죠. F가 1인 경우에 분모가 1 더하기 S, 그 다음에 분자가 S예요. 자, 퍼센티지로 따지면 S 실직률이라는 게 2%다, 3%다 이랬을 때 3% 나누기 1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상당히 작은 어떤 자연 실업률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F를 크게 취업될 수 있는 취업률을 아주 크게 만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친다면 자연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자연 실업률을 낮춤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형이라고 얘기했지만 방정식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인 상태에서 구직되는 사람들이랑 실업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같아지는 그렇게 안정적인 노동 시장의 unemployed와 employed 그 구성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본다면 그걸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조건을 구한 다음에 그걸 구해본 게 S 나누기 S 플러스 F가 F였죠. 그럼 F를 아주 키우거나 S를 아주 낮추면 자연 실업률을 아주 낮출 수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경제 성장의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F 자체 취업률 자체가 아주 1보다 작은 이유. 그러니까 모든 실업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생각해 볼 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직업을 찾습니다. 근데 나한테 정말 맞는, 나 구미에 딱 맞는 직업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직업 탐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는요, 시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노동시장의 그 효율적인 임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하방 경직성, 임금의 하방 경직성 또는 하방 경직성 또는 경직성 자체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F 값이 아주 커질 수는 없다,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찰적 실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을 하죠. 왜 걸리겠습니까? 어떤 산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바꿔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는 데 대한 아니면 적응해서 그런 직업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죠. 구조적으로. 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변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제 임금의 경직성이라고 했는데 특히 하방 경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지만 세계적으로 다 노동시장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임금이 깎였다라는 거는 뭐 미국의 경우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리는 것보다 더 심한 벌칙으로 이해를 하고 심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자르기보다는 임금을 낮추기보다는 상태 그 시장 상태에 따라서 아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노동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게 임금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적이라는 건 가격이 빨리 조정이 돼서 균형 상태에 빡빡 돌아가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그게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은 상당히 이동도 자유롭고 여러 가지로 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결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수익률이라는 거 어떤 산업이나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수익률이라는 거 상당히 시시각각 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걱정일 정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을 우리가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고민인 것이지 가격의 조정 능력이 느려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각각의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어떤 능력이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마찰적인 실업,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을 때, 산업 구조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다른 산업으로 빨리빨리 바뀌어서 자기의 스킬셋, 자기의 능력치를 바꿔가지고 다른 일에 적응하고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마다 아니면 산업마다 다른 기술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자기의 기술을 딱 맞춰가지고 취업하는 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자본은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반면에 노동은 그렇지 않다. 한국 상대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부산에 취업했다가 서울에 직장을 옮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큰 나라는 훨씬 더 심하고 외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뭐 유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이 딱 맞아서 유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비자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노동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률 자체가 이렇게 빨리빨리 크게 높일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온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가진 다음에 자신 스킬셋, 자신의 능력에 딱딱 맞는 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시장 자체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의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가족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다녀야 된다. 그렇게 옮겨가기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안정 조건에 있는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들의 하나하나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점점 더 현실적으로 오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떤 산업이 망하고 다른 새로운 산업이 흥하고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스킬에 맞는 좀 더 고가치 그런 하이테크 기술 수준이 높은 직업을 많이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꿔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술 변화가 빠른데 거기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맞춰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더 그렇게 빨리빨리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국제화 사회,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지만 점점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다른 나라한테 직접 준다던가, 뭐 임금이 싼 한창 또 중국으로 제조업 같은 부분들이 막 밀려 나갔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상품들에 대한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아닌 뭐 이렇게 하향 산업인 경우에는 감소하고, 그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런 노동시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들, 공공정책들을 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업 탐색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찾고, 거기에 매치, 나의 능력에 맞는 직업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런 직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나 고용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매칭을,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나가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것들이요. 원활하게 이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구직 정보들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유지를 하죠. 거기에 이제 따로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빨리 습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서 바로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 어떤 하향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하이텍 산업에 적응해서 더 빨리 적응하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 그런 내용들의 공공정책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되겠죠.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실업보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모든 경제활동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임금도 줄어들지만 가정 경제 자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뭐 재분배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뭐 개인적으로 실업보험을 뭐 민간이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실업률 자체, 자연 실업률 자체, 그다음에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목표를 정부의 경제 당국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실업보험 자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업보험이라는 거, 사실 보험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죠. 모럴 해저드가 뭔가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살면서 불이 나면 내 자산에 엄청난 피해가 생기니까 항상 가스불은 자들이 껐는지, 가스 밸브는 잘 잠궜는지 여러 가지를 조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떻게 좋은 보험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나서 보험을 샀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더 불이 안 나게 노력하던 어떤 유인이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덜 하게 되겠죠. 도덕적으로 해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고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돕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보험을 놓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게 낮다 보면, 직장을 잃게 되면 크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실업보험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그런 보험들을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장을 딱 잃는 순간 일정 부분, 일정 퍼센트, 일정 비율의 어떤 임금들은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보험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업이 초래하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뭐 범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부분들, 이제 우리가 또 재분배에 대한 내용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동적 해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업보험이 튼튼하다. 그러면은 나 실업됐는데 실업보험으로 버틸 수 있어. 그렇다면 그냥 뭐 실업된 김에 좀 더 쉬지 뭐. 직장을 빨리 구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보험의 원래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형태가, 그런 상품이 개발되고 나서 생기는 또 부수적인 어떤 문제점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보험을 들자면 실업보험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노동시장에 도와주는 아주 큰 문제,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실업보험인데, 실업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업보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점, 좋은 점은 뭐냐? 노동자들, 그러니까 실업이 된 노동자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나한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을 보장해주죠. 보장해주면서 내가 아무거나 지금 일할 수 있는 거를 잡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업보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 고민에 맞춰서 직장을 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이 일자리에 취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가 훨씬 크고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실업이 왜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실업이 발생했느냐, 왜 이런 실업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뭔가라는 거죠. 우리 이제 직업 탐색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탐색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도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직업 탐색을 좀 더 편안하게, 아니면 좀 더 경제에 도움되게 할 수 있게끔 실업 보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 탐색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임금의 경직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임금의 경직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노동 시장에서 균형 임금은 노동 생산성에 비례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W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돼야 됩니다.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나의 한계 노동만큼 구실을 하고, 거기에 그 물건 만든 거 대가로 그 물건에 대한 가치, 가격을 곱해주면 그게 다름 아닌 임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질임금은 W 나누기 P는, 그러니까 W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였다면 W 나누기 P, 실질임금은 Marginal Product of Labor, MPL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균형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임금 자체, 실질 균형 임금 자체보다 높은 임금이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이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있겠죠. 최저임금도 사실은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국가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또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어떤 실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마찰적 실업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시간이 걸리고,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타임렉 때문에, 시간의 흐름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부분은 뭐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실질임금하고 그 임금 자체의 경직성이
unemployment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structural unemployment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이렇게 경직되는 원인 잠깐 살펴봤겠지만 최저임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부분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있겠죠.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임금 인상을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임금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정치적인 과정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면서 서로 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장기적인 균형이라든지 황금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항상 경제학에서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간이 관련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협상도 많이 필요하고 경쟁적인 어떤 시장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부분은 한 가지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효율성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성 임금이라는 역사적으로 예전에 나타났던 포드 회사에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그 CEO가 먼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회사에 고용된 사람한테 복지도 더 잘해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고.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임금으로 환산하자면 임금이 높게 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노동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숙련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 기업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임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효율성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혜택들이 누려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경제 현상이나 아니면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단련하고 또는 지식을 또 배우고 재교육을 통해서 다르게 그렇게 많은 노동이 공급될 때 한 번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너 서클인 거하고 서클 밖에 있는 사람 원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임금이 경직적인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동시장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실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실업률 구하는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U 나누기 L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unemployed 나누기 경제활동인구,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노동시장에 어떤 정책을 펼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죠. 그 취업률하고 취업률에다가 unemployed 곱한 거. 그래서 실업에서 취업으로 옮겨가는 그 수랑 그 사람들의 숫자랑 취업에서 실업되는 숫자, 그렇죠? 그 실직률에다가 employed 곱한 거. 그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태고 그거를 같아지는 이제 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률 자체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정의하고요. 자연 실업률에 맞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타겟을 맞추고 장기적인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원을 부존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경제 당국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취업률을 올리자라는 거, F를 아주 크게 올리는 거하고 실직률 자체를 낮추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직률 자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F 자체를 좀 크게 높이는 방향이 뭘까? 그러면 탐색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업이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마찰적 실업이라든지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구조가 시장 구조에서 온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가는데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데 드는 비용 거기에 좀 더 확고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제대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실업보험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과정들 자체가 우리가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적게 걸리게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다.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을 우리가 구성해 놓은 건데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실업 문제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효율성 임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다 챙겨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가 참 어렵다. 노동시장을 다루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요구하는 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항상 어떤 정치적인 집단 중에 가장 비판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입니다. 자, 그 노동시장 자체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득권화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너서클, 아우터서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얻고 그 사람들의 지위를 이렇게 경제적인 지위를,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긴 하지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이 착취당했다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들이 있죠. 그 배경들 때문에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뭐 이런 데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정규직은 노동조합으로 결성해가지고 자신들의 복리 또는 권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권리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동시장이 좀 복잡하고요.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경제신문 내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시각 쪽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본질은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가게 되고요. 이거를 점점 더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양극화 현상이 생기죠. 그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이제 소득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생각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모여서 서로 너무 갈등이 커지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봉합해 가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 고용주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도 사실 양극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경제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 근데 해결책은 마땅히 깔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당히 그 경제학자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소득 재분배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또 이런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이거야 참 해법을 찾기가 참 어렵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깨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정치적 과정에 대한 관심도 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